안녕하세요. 개발공부하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05번부터 문제풀이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종료는 일단 비교 연산 이렇게 되고요. 문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수 넘버 1과 넘버 2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두 수가 같으면 1, 다르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제한사항을 보면 num1과 num2는 각각 0과 만 이 사이에 숫자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 내용을 보면 2와 3 이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리고 11과 11 같죠. 그렇기 때문에 1, 그리고 7과 99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각각 반환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한사항에서 봤듯이 얘는 0과 만 사이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인트로 다 담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 해설을 보면 같고 다름에 따라 마이너스 1 또는 1이 반환된다 돼 있고요. 만 이하이기 때문에 인트로 수용 가능하다. 아까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조건문 또는 사막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조건문은 if나 스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린 이거보다 사막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복잡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막연산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간단한 내용은 오히려 사막연산자가 보기에도 깔끔하고 여러분들의 타이핑 시간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막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클래스와 솔루션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메인 클래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를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요, 솔루션에서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같다면 1, 아니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반환하는 내용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건 이퀄 두 개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1과 num2가 같으냐 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같을 경우에는 1, 같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 answer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answer 내용은 반환이 되는 거고요. 빠르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2와 3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1과 11은 같기 때문에 1, 7과 99는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건 역시도 이 answer라는 변수 자체가 선언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축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머쓰기는 40살인 선생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나이 age가 주어질 때 2020년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ge의 제한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 0보다 크고,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없죠.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에서 120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한 살이고 1년마다 일씩 증가합니다. 자, 즉 이것은 한국식 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에 태어났다 했을 때 이 사람은 한 살인 거죠. 외국은 어떻습니까? 2000년에서 2001년이 되어야 넌 1년간 살았으니까 한 살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순간에 1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때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983년 지금 40살이면 1983년에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23살이라면 2000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출력 내용이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아까 했었던 내용을 해설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태어난 연도가 한 살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되고요. 2022년 빼기 1983년 39살 2022년에서 1983년을 뺐을 때 39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예시로 봤을 때 40이라고 나왔었죠.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뭐였습니까? 1983년 때 1로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히 빼면 39지만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4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두 클래스를 보면 메인에는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솔루션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출력된다라는 거고요. 40과 23이라는 숫자가 주어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몇 년생이다 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현재 40살 또는 현재 23살인 이 선생님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생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값은 202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에 2022라는 녀석을 줄 거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어에 age를 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시스템 아웃을 통해서 이어에서 age를 뺐을 때 몇 년생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해서 알아볼 건데요. 40일 때는 1983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23살일 때는 2000년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1982와 1999, 즉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씩 적어져 있죠. 그 이유도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식 나이는 태어나는 연도에 한 살을 먹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어에서 age를 빼버리면 서양식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2를 더해줘야 돼요. 왜?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어에다가 age를 빼고 한 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살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값이 나타나죠.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40살일 때는 1983년생, 그리고 23살일 때는 2000년생,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죠. 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 뭔가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합니다. 봅시다. 정수 넘버 1과 넘버 2가 주어질 때 합을 리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만부터 5만까지 좀 큰 수긴 하지만 충분히 인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니까 5고 100 더하기 2니까 102가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100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당연히 이때는 98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num1과 num2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해설을 보면 여기서도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수가 나온다, 어떤 숫자가 더해진다, 연산이 된다 라고 할 때는 int가 될지 long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해설할 게 없으니까 빠르게 문제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메인과 솔루션인데 2와 3, 100과 2 이렇게 두 가지 인자값을 전달해 주고요. 여기서는 따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num1 더하기 num2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뭐 변수를 따로 선언하는 것도 아깝죠. (5와 10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꼭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사항, 뭔가 쉽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없을까라는 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 중에 롱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연산이죠. 그런데 아까 거보다는 난이도가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똑같이 num1과 num2라는 매개 변수를 주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나누죠. 그리고 두 번째 1000을 곱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한사항은 0과 100 사이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1에서 100까지라는 거고 당연히 인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과 2를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1500, 2333, 62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해설을 보면 넘1에 3, 2, 3 나누기 2는 1.5죠. 여기에 1000을 곱해서 1500이 되는 거고요. 7과 3을 나누면 2.3333 여기에 1000을 곱해서 뭐 23333.333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정수 부분만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33이 돼야 돼요. 그리고 1과 16을 나누면 0.0625 여기에 1000을 곱하니까 62.5가 되고 여기서 소수점을 버려서 62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나누기에서 소수점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답은 정수가 되지만 10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 날아가 버리면 엉뚱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메인 클래스와 솔루션 클래스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고요. 우선 단순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대로 하자면 넘1에 나누기 넘2를 하고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먼저 수행해 봅시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원했던 내용은 3과 2일 때 1500이 나와야 되고 7과 3일 때 2333이 나와야 되고 1과 16일 때 62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값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소수점을 살려야 되는데 소수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즉 3과 2를 나눴을 때 1.5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소수점을 살려야 된다. 소수점을 우리가 살리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넘1은 인트죠. 넘2도 인트죠. 인트와 인트를 나누면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만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정수만 구할 때는 우리가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트끼리 나누면 정수만 반환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넘1과 넘2가 그냥 나눠지면 안 되고요. 소수점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플롯으로 캐스팅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3 나누기 2를 했을 때 소수점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1000을 곱하고 이 내용이 앤서 변수에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곧바로 반환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빨간 줄이 돼서 한번 보자면 인트로 캐스팅하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플롯 나누기 플롯. 이미 플롯으로 된 것에 1000을 곱했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플롯입니다. 그런데 반환 타입은 인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add cast to int를 눌러주면 얘가 이 결과값을 인트로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1500, 2333, 62 이렇게 나란히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연산에서는요. 얘가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플롯, 인트 그리고 숫자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인트, 롱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상기시켜줘야 나중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f가 나왔네요. 각에서 0도 초과, 90도 미만. 0도 초과라는 거는 뭐 1도에서부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90도까지는 90도 미만이니까 89까지죠. 예각. 딱 90도가 됐을 때 직각 90도 초과에서 180도 미만, 91도에서 179도까지는 둔각, 그리고 180도는 평각.
이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산수 시간에 우리가 다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각일 때 1, 직각일 때 2, 둔각일 때 3, 평각일 때 4. 이것을 리턴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한사항은 0도 초과니까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180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몇 도다 라는 거를 주면은 여기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70도 같은 경우에는 90도보다 작으니까 예각이 되는 거고요. 91도는 90도를 넘어가니까 둔각이 되는 거죠. 만약에 90도가 나왔다. 그럴 때는 당연히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180도 이럴 때는 정확하게 4, 평각이니까 4가 나온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예각이라는 거는 1부터 89까지다. 그러니까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직각은 90도가 같고요.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평각은 180도와 같다. 우리가 또 잘 헷갈리는 게 이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건데요. 포함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메인 클래스와 솔루션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70일 경우 1이 나와야 되고 90일일 경우 3이 나와야 되고 180일 경우 4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각에 따라서 얘가 어떤 것을 반환할 거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산자를 써도 되지만 현재로서는 좀 조건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3학년산자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if문을 쓸 겁니다. if문도 여러 가지가 있죠. if문을 쓸 수도 있고 else if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원래 검사는 else if로 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야 조건과 조건 사이의 빈틈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if문이 좀 더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if문의 단점은 if와 if 사이에 혹시라도 경계선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if와 if 사이를 빠져나가는 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개인 취향에 따르기 때문에 뭐 꼭 이런 것이 옳다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if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앵글이 0보다 크고 그리고 이 앵글이 90도보다 작다. 이 경우에는 예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방식을 써도 됩니다. return 1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answer라는 변수를 주고 여기에 1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nswer를 결국에 반환하는 거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조건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각에 대한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직각에 대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은 뭐였습니까? 딱 90도죠. 그러니까 앵글이 90도와 똑같다 라고 할 때는 이 직각에 대한 반환을 해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둔각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둔각은 뭐였습니까? 앵글이 90도보다 크지만 18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3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앵글이 180도와 같다. 이 경우에는 평각이기 때문에 4가 반원되게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89까지, 그 다음에 90, 그 다음 91부터 179, 그 다음 180 이렇게 빠짐없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설정을 내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라고 할 때 179라는 게 들어왔을 때 if, 어느 if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else if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는 조건을 정확하게 다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 if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봅시다. 1, 3, 4 정확하게 나타났죠.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5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이번 역시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꼭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파악하고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다 보면 어느새 도달해 있을 겁니다. 해당 레벨에.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어차피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난이도보다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내가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현재로서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